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4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자, 부동산 시황 간단히 1분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에 속보가 떴었죠. 봉천동 아파트에서 화염 방사기를 이용해서 아파트 4층 봉천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1명 사망하고 11명 정도가 부상했다, 이런 뉴스였죠. 자, 이분이 방화를 하신 분인데 이게 뭔가요? 토치를 이용해서 휘발유통에다 연결해가지고 불을 냈다, 뭐 이런 소식인 것 같은데요. 참 별의별 소식이 다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러 강력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읽어보면서 마음 아픈 것은 이분이 60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서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유서에는 엄마 미안하다, 딸에게는 할머니 잘 모셔라, 돈은 병원비라 하면서 현금 5만원을 놔뒀다는 거예요. 60살 먹은 이 남자도 결국은 엄마라는 용어를 썼네요. 그리고 할머니를 잘 모시라는 거 보니까 할머니가 좀 많이 아프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불에 탄 변사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사건을 벌인 것 같은데, 뭐 최근에는 뭐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또 붙잡힌 가장도 있었잖아요. 참 경기가 잘 풀려야 될 건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언뜻 이 봉천동 아파트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국혁신당인가요? 조국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요, 조국이 봉천동으로 이사했다 했던 그런 뉴스였거든요. 2022년. 그런데 원래 조국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봉천동이 아니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에 살았죠. 방배동 삼익아파트. 자, 방배역 주변에 있죠. 상무고등학교 왼편에 그 삼익아파트 현재 재건축 아크로로 하이엔드 브랜드로 현재 재건축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워낙 돈이 많은 단지다 보니까 보통 일반 분양을 해서 가구수를 늘리는 게 보통의 재건축 단지 현황인데, 여기는 오히려 가구수를 줄이고 대형 평수 위주로 재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명칭은 아크로 리츠 카운티고요. 아크로죠. 아크로 브랜드. 방배동, 방배역에 가깝고 2027년 10월, 세월 빠르네요. 2년 후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방배동으로 간 조국은 출소와 즉시 최고급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 아파트로 다시 출소하면서 대권의 희망을 불사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하 5층에 지상 27층 707세대, 오히려 가구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바로 확장형 주차 공간으로 1.7대 1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주차 공간이 넓은 걸 알 수 있죠. 보통 부자 아파트, 최고급 아파트 주차 대수, 이게 곧 고급 아파트를 결정짓는 기준이죠. 최근에 조국 딸 조민 같은 경우는 가세현한테 배상금 받았죠. 그걸로 중고 테슬라 샀다, 몇 천만 원짜리 테슬라를 사가지고 너무 좋다, 이렇게 모델 3 산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게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간 깡다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민은 결혼을 했죠.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 3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바뀌고 나서 월급쟁이 고연봉자들 주목받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성동구라고 합니다. 성동구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당연히 입지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현재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강남과 종로 등 도심 접근성이 좋고 맞벌이 가구 등 중산층의 선호도가 높다. 한강과 성수동, 서울숲 등 가까워서 여가 시간을 보내기에도 적합한 입지다. 인기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아파트 청약 단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해링턴 스퀘어 상공역, 인천시 부평이네요. 일반 분양 1248가구, 7호선 상공역 초역세권,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경쟁률도 치열한 것 같습니다. 한국 GM 본사 근처고요. 롯데마트 도보가 가능합니다. 용인 푸르지오 원 클러스터 반도체 단지인 것 같죠? 딱 느껴지죠? 3단지는 239가구, 2단지는 1804가구, 대형 단지입니다. 도보 통학 가능한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이 되어 있다. 용인 지역의 교통 및 인프라가 확장 중이다. 교산 푸르지오 더 파스트 공공분양이네요. 1115가구, 5호선 하남 금단산역 역세권이다. 스타필드 하남 있고요. 3기 신도시 교산지구 첫 번째 분양이다. 4월 23일, 22일 청약 일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성세대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자, 집은 있는데 돈이 없다. 고령층 자산 85%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이거 좀 일반적인 현상이죠. 대부분의 우리 기성세대, 우리 노년층들 대부분 부동산에 자금이 다 묶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산 중 85%가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고 금융자산은 부족하고 아파트 한 채 딸랑 한 채 있다. 이게 뭐 대부분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뭐 시니어 재테크 상담 이런 유튜브 영상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방안을 마련해 주죠. 뭐 연금 빵빵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운사이징을 해라. 아파트를 팔고 규모를 좀 줄이고 고주비 부담을 좀 줄여라. 그래서 그 팔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 의료비, 연금계좌로 전환을 해라. 뭐 이런 조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직 우리나라가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주택연금 있잖아요, 주택연금. 주택연금, 어차피 죽으면 끝입니다. 결국은 뭐 대출과 다름없는 주택연금이긴 하지만, 결국 나이 먹고 죽기 전까지 그나마 연금 형식으로라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가상자산, 가상화폐, 뭐 미국 배당형 ETF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재테크 방침을 세우는데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너무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고 아파트 한 채 달랑 있어서 노후 빈곤율이 높다. 자, 이 부분은 한번 다운사이징이나 주택연금 여러 방안을 통해서 해결책을 좀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광명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죠. 워낙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마이너스 P 물건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트리우스 광명 5천만원 안팎의 마이너스 P가 지속이 되고 있다. 2027년도까지 1.5만 가구가 입주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전세값도 하락 중이다. 수도권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P가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 자체가 매우 안 좋고 주택시장도 불경기다 보니까 이것이 해결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근 개업 중개사는 매물이 상당수 정리되면서 입주장 초기에 억 단위까지 있던 마이너스 P가 많이 줄었다.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P가 6천만원이 붙어 있다. 워낙 처음에 고가로 부동산 버블기에 분양하던 거라서 너무 비쌌다 이런 비판이 좀 있었죠. 그래서 현재는 1억 단위에서 5천만원, 6천만원까지 마이너스 P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P다.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뭐 광명도 그렇고 과천도 이제 분양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광명과 과천은 좀 다른 개념인 거죠. 과천 같은 경우는요, 국회의원들도 많이 살고 문재인 정권 출신 권력자들, 전직 관료들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과천도 현재 재건축 물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광명하고는 좀 약간 다른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름지기 아파트 선택하려면 권력자들이 살고 있는 곳,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조국 아파트 이런 전 정권 국회의원 권력자들이 사는 아파트를 선택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재명이 다음 대권 대통령에 확실하게 예정이 되면서 세종시 그리고 이재명이 거주하고 있던 분당 아파트 시범지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선도지구 저기 노후 아파트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이재명 아파트가 선정되다 보니까 분당 아파트가 현재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국회의사당 이전한다는 소식이 정권 내 절대적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 때문에 현재 세종시 물량이 싹 들어가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보도가 쏟아지고 있죠. 뭐 이때를 틈타서 탈출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워낙 장기간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도 바닥이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면 인구 감소 막자는 차원에서 1주택 특례, 그러니까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서도 다주택자를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수도권의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니고 위험 지역, 그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도 1주택 특례를 적용 중이긴 하죠. 근데 이것을 인구 감소 지역뿐만 아니라 인구 소멸할 수 있는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지방은 해당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것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극화가 거세지기 때문에 이걸 허용한다고 해서 취득세라든가 이런 세제를 확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지방 아파트를 살려는 투자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좀 더 확실한 규제를 좀 철폐해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주택 투자를 투기적 수요로 보고 있는 이재명 입장에서 쉽게 허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약으로는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구 감소, 인구 소멸 위험 지역도 특례를 인정하겠다. 여러분 같으면 사시겠어요? 이 특례 인정해주면? 저는 절대 안 삽니다. 현금을 이런 데 박아놓으면 안 돼요. 자, 부동산 카페에 어제 좀 이슈가 된 영상인데요. 여기 보시면 50억짜리 아파트고요. 여기가 한강뷰, 여기 한강인 것 같아요. 한강뷰를 자랑하는 50억짜리 아파트인데 지금 암막 커튼 치고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와서 상당히 주목을 좀 끌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반포대장 한강 조망 아파트고 브랜드 있는 아파트고 입지가 빠지지 않는 50억 주고 들어온 아파트인데, 이게 창문을 내다보면 건너편 아파트 단지에 뭐 거실이라든가 뭐 냄비 뚜껑 여닫는 거, 나머지 식사하는 거, 뭐 이런 거 돌아다니는 거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뷰는 고사하고 커튼 치고 살고 있다, 이런 답답함을 좀 표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50억 아파트 치고 이런 동간 거리라든가 거실 뷰, 이걸 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불만을 표출하는 글이었는데 많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충 해당 올리신 글을 보면 동간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육안으로도 신뢰가 보일 수 있는 그런 근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요즘에 워낙 고층으로 짓고 있고 건폐율이 너무 좁게 짓기 때문에 동간거리가 너무 짧아서 사생활 침해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서 50억짜리 한강뷰 아파트 치고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